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시민스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김호중 씨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참 상황이 많이 심각하네요. 그 연예인들이 무리를 빚으면 자숙 기간을 갖고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컴백을 하죠. 절대 못 돌아올 만한 무리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만은 안 된다. 사실 그게 딱히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티브 승준이겠죠. 군대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뭐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 취득해가지고 한국 병역을 면제받는 이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 브로콜 껴가지고 허위로 어디가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역 면제를 받는 병역 비리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 병역 비리에 휘말렸던 연예인들 지금 다 톱스타에 왕성하게 활동해요. 그것도 이미 거의 20년 전 사건이니까 사건 나오고 한 20년 왕성 활동하고 있어요. 인기가 많았고 물론 스티브 승준도 인기가 많았지만 이들이 가장 좋았던 점은 군대 관련된 무리였는데 군대를 갔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잘 넘어갔어요.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문제되고 있는 유아인 씨 마약류도 좀 컴백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약 관련 부분에 휘말렸다가 다시 돌아온 연예인들 많아요. 김호중 씨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은 뭐 셀 수도 없이 많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약간 이제 김호중 씨는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 미조치도 있었죠.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도 연예계로 돌아온 경우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성범죄 같은 경우에 치명적으로 돌아오기 어려워 보이지만 2000년도 초반에 그런 큰 사건에 휘말렸던 연예인들 지금 중견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건 절대 컴백이 안 된다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연예인의 활동은 어차피 실력보다는 인기거든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아무리 가창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 무대 매너가 좋아도 인기가 없으면 시들해지는 거고 반대로 살짝 연기력 부족해도 발음 좀 짧아도 저도 뭐 발음 짧은 발음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내지는 뭐가 좀 부족해도 인기가 많으면 꾸준한 활동이 가능해요. 그 연예계라는 곳에 어차피 대중의 인기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실력이라는 게 딱 점수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스포츠 스타처럼 뭐 기록이 딱 수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고 평소 이미지가 좋았던 연예인은 좀 심각한 무리에 휘말려도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데 인기가 별로 없었고 그냥 이미지가 별로 안 좋던 연예인은 그렇게 심각한 무리에 휘말리지 않았는데도 그냥 컴백이 안 되는 그러니까 컴백을 했는데 그냥 시들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런 어떤 사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실형이에요, 실형. 집행유예를 끝나는 경우에는 컴백이 가능한데 실형을 살아가지고 그 만기 출소하는 경우에는 거의 힘들어. 뭐 고영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뭐 실형 살았던 연예인들 이렇게 막 뭐 그런 자료 찾아보면 대부분 모르는 이름이에요. 왜냐면 그 일에 휘말리면서 연예계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유아인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죠. 그렇지만 한 5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한 뒤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어요. 게다가 그 직후에 영화 승부가 개봉했는데 승부가 흥행이 잘 됐고 또 하나는 승부를 본 관객들은 아 유아인 참 연기 잘한다. 연기력은 참 아까운 배우다 이런 이미지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유아인도 뭐 마약류에 그때 뭐 마약 종류도 많았고 1심에서는 실형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여하튼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된다면 저는 컴백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다시 또 뒤집혀가지고 실형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호중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도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이 2년 6개월이 선고돼 연예계 복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4월 말에 이제 소속사 대표랑 본부장이 상고 포기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형이 2심에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김호중도 그냥 상고 포기하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5월 1일 날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제 아는 변호사들 물어봐도 대부분의 이야기는 쉽진 않다. 근데 사실을 따지는 것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여기서 형량이 깎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지 좀 현재 상황에서
쉽진 않은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보면 그 김호중 씨의 사고 영상은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안 본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됐죠. 그 건너편에 있는 차량에 살짝 올라탔다가 떨어질 만큼 이렇게 충돌을 한 다음에 바로 도주를 했죠. 문제는 뭐였냐면 음주운전 문제, 그다음에 사고 미조치, 소위 말하는 뺑소니, 그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했고, 그리고 본인이 잠적했다가 뒤늦게 와가지고 또 음주운전은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CCTV 같은 게 나오면서 인정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 크게 부각되지 않을 뻔도 했었는데, 그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구리에 있는 한 호텔로 가가지고 호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구비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자면 그 캔맥주 쓸 때 보면 별로 취해 보이지 않거든요.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저거 음주운전한 다음에 혹시 음주 측정할까봐 일부러 술을 더 마신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사고 후 고의 음주, 술타기 수법이라고 불리는 이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돼요. 제가 뭐 봤던 사건도 사고 났어요. 음주운전에 사고 났는데 이 사람이 사고 처리도 안 하고 어딜 가요. 옆에 가게 가가지고 소주 사가지고 병을 마셔버려요. 사고 고의음, 소위 말하는 술타기 수법인 거죠. 이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사회 문제가 되다가 김호중 사건 터지니까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사법 방해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러면서 뭐 이런 관련된 법을 만들자, 그럼 법 이름으로 뭐 김호중법이 거론되기도 했었고, 이게 이런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명확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또 검찰이 내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또 그런 게 그 사건 이후에 비슷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다음에 술 마시는 사건이 또 있었네. 있을 때마다 김호중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오픈됐다가 이걸 피하려고 하는 사법 방해가 많다라는 사회적 문제가 맞물리면서 김호중 씨가 사실은 그 정도 사건도 크게 사람이, 물론 택시기사분이 다치긴 했겠지만 크게 다칠 만한 사고는 아니었고, 잘 정리만 했으면 그냥 음주운전으로 몇 달 정도 쉬고 그냥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게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팬들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들도 연예인 아닌 일반인들과 비교해봐도 약간 김호중 씨가 좀 무겁게 처벌을 받고 있는 분위기를 맞고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변호사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검찰에서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형량이 계속 나온 거예요. 이대로 대법원에서 좀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2년 6개월에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2026년 11월 정도에 만기 출소를 할 거예요. 물론 뭐 모범수로 좀 일찍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이 사건 자체의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조기 출소도 쉽진 않아 보인다는 게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설명이더라고요. 2026년 11월 달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정상적인 연예계 컴백은 어렵지 않을까. 물론 가요광장에서 물어보면 2020년 11월 달에 출소해가지고 12월 달 바로 연말에 전국 투어 하면 티켓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만큼 팬덤은 탄탄하니까. 그런데 팬덤이 탄탄해서 활동하는 거하고 방송 활동이나 전반적 연예계 활동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는 실형이 확정됐었는데 연예계 컴백을 시도했던 케이스들은 없진 않아요. 뭐 대표로 황수정 씨 케이스도 있었고 그랬는데 잘 안 됐죠. 고영욱 씨도 뭐 컴백 시도라고 하긴 그렇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거나 유튜버로 이렇게 뭘 해보려고 했지만 바로 그냥 계정에 폐쇄당해버리고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반발론이 커서, 실형이 확정돼서 만기 출소하는 상황까지 가면 김호중 씨는 좀 어려워 보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소속사도 뭐 거의 사실상 뭐 문을 닫은 상태가 됐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뭐 기자가 무슨 말을 하건 팬들이 무슨 말을 하건이 중요하지 않은 이제 그 법원의 판결, 특히 대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김호중 씨의 노래를 더 듣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게 이런 소식 전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아쉬움 많죠. 그 당시에 정말 보면 그 사고 있은 다음에 소속사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대책회의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건데, 그때 소속사에서 그렇게 조치하지 않고 일반적인 조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만 굉장히 강하게 남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